제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김종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돌아오는 4월 13일, 이제 불과 일주일 정도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됩니다. 이날이 우리가 우리나라의 경제의 운명을 어떻게 정하느냐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일상생활이 힘드시죠? 여러분들 8년 전에 비해서 지금의 생활이 나아지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생활이 8년 전보다 나아진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선거를 경제선거로 명명을 하고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경제다. 그 문제는 어떻게 해답이 뭐냐?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풀어서 답을 줘야 되는데 그 해답은 투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바로 투표입니다. 여러분들이 투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도 바꿀 수 있고 개개인의 삶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8년 동안에 우리 경제를 볼 것 같으면 경제가 매우 정체돼 침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헤매고 다녀도 일자리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또 대기업은 그러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느냐? 대기업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 자기네들도 지금 국제 경쟁에서의 생존을 위해서 일자리를 자유적으로 파괴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조조정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자기 살을 빼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결국 가서 대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실업을 누리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 여당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대기업을 도와서 대기업이 실업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인식이 현재 정부 여당이 오늘날 우리 경제를 보는 시각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환자를 제대로 진단을 못할 것 같으면은 처방이 나올 수가 없고 처방이 잘못되면은 환자의 병이 더 심화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경제 정책을 하는 사람이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면은 결국 이 경제를 치유할 수 있는 처방을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경제는 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쁜 경제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 의사를 갈아치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다니던 병원에 가서 병이 치료가 되지 않으면 다른 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새누리당 정권이 하고 있는 이 경제정책은 이 나라 경제를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새누리당이 과거에 어떠한 잘못을 저지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겁니다. 1997년 우리는 IMF 외환위기라고 하는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었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당시에 IMF 사태를 겪으면서 IMF 사태를 극복해낸 것이 저희 더불어민주당에 계셨던 김대중 전 대통령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한 번도 경제를 악화시키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우리가 대략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빚만 쌓이고 이 중산층이 무너져 내려가고 노인 빈곤율은 최고로 높아지고 노인 자살률 또한 제일 높아지는 이 나라의 경제 상황이 이대로 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것이 지속이 되면은 IMF 때보다도 더 심각한 경제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 여당은 이러한 인식이 잘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엉뚱하게 야당이 승리를 하면은 경제가 파탄이네. 이미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이 경제 파탄을 해결하는 길은 유일하게
이번 4월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성장해서 지금까지의 추진되어 온 경제의 틀을 바꾸지 않고서는 절대로 해결을 못합니다.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양적 완화를 통해서 경제를 극복하겠다, 실업을 해소하겠다, 이거는 이 얘기를 한 지가 벌써 8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종전과 같은 그런 처방으로는 절대로 병이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시오. 그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4월 13일 총선에서 경제에 대한 심판해달라. 이 경제가 왜 우리 국민을 배신을 했느냐. 경제가 스스로 국민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경제를 잘못 운영한 경제정책이 국민을 배신하게 만든 겁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경제정당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경제를 지난 60년대서부터 지금까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왜 경제민주화를 하자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정치민주화 하면은 무슨 말인지 알지만 경제민주화 하면은 경제민주화가 뭔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여당에서는 경제민주화가 마치 허상을 달리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제민주화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정치 권력이 경제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경제 권력으로부터 정치 권력을 해방을 시키자 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기본 방향입니다. 제도를 아무리 만들어놔도 그 제도를 활용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 제도가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당이나 대통령 되시는 사람의 의식이 우리나라의 경제민주화를 실현해야 되겠다는 이런 의식이 머리에 박히지 않고서는 경제민주화가 되지가 않습니다. 경제민주화가 되지 않을 거면 결국은 지금과 같은 경제정책이 계속될 수밖에 없고 지금과 같은 경제정책이 계속될 것 같으면 우리 경제는 치유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은 제일 먼저 사회가 혼란해지게 되고 사회가 혼란해지면은 경제의 효율도 없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성장도 안 되고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길 적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결과는 뭐냐? 정치의 민주화하고 우리가 과거에 달성했던 경제의 성공도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이 장래를 그래서 너무나 걱정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사실 더불어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로 갑자기 왜 와서 이 역할을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참다운 야당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원할 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그러한 야당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여기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4월 13일 그래서 이 20대 총선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 이곳에 출마하신 우리 이우삼 후보를 4.13 총선에서 여러분들이 제천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에 보내주시면 우리가 이우삼 의원의 의석에다가 더 많은 의석을 합해가지고서 국회에 우리가 다수의 의석을 더 확보할 것 같으면 현재의 경제정책에 대한 통제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나서 내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정권을 창출을 해가지고서 우리 경제의 틀을 완전히 바꿔서 우리 미래에 활기를 띨 수 있는 경제체제를 만들 겁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 청년들이 방황하지 않고 우리 청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동력을 그대로 발휘해서 나라의 장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터전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경제정당, 숙권정당, 서민정당, 이 더불어민주당을 이번 4월 13일 총선에서 꼭 승리하도록 이 제천 유권자 여러분께서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